살 빠졌네요 하면 그 컴플리먼트 칭찬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저 살쪘어요 하면 남들이 보기엔 전혀 안 쪘는데 본인만 살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을 가면 살쪘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이 쪄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세상연구소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학을 공부를 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따라와서 지금 좀 잘 들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자, 여러분, 미국 음식 하면은 어떤 음식이 떠올라지시나요? 미국적인 음식, 피자, 햄버거, 이런 건데 또 다른 게 뭐냐면 도너츠하고 케이크 어마어마하게 달죠. 거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단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 최근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전에 하루에 다이어트 코크만 12캔을 하루에 12캔을 드신 분이었고 거기다가 간식으로 뭘 또 즐기셨냐면 오레오 쿠키 있죠. 그거를 엄청나게 즐기신 단맛을 즐기는 대표적인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국인들은 단 음식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어느 정도로 미국인들은 단 음식을 좋아할까요? 국제유제품협회에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연간 먹는 아이스크림의 양이 거의 10.5kg 정도가 됩니다. 연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양에 해당되는데 그 정도로 미국인들이 단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로 볼 수 있겠죠. 이 미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사랑을 보고 이거 돈 되겠네 라고 느꼈던 재미교포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들이 한국을 딱 갔더니 요거트 아이스크림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뭔가 팥빙수 비슷한 개념으로 토핑 같은 거 그렇게 먹는 문화가 있더라. 이거를 미국에 가져가면은 이거 대박 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2005년도에 교포분 두 분께서 핑크베리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을 하셨는데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해요. 어떤 컨셉을 썼느냐, 요거트 이러면은 아이스크림보다는 좀 더 건강할 것 같다는 죄의식이 좀 덜 느껴질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프로즌 요거트. 여기에다가 다양한 선택지를 주겠다. 그래서 견과류, 과일, 단 거, 사탕을 더 좋아한다면 그거를 토핑으로서 마이징을 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어떤 개성을 추구하는 맛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이곳에 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게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하죠. 2010년이 되어서 핑크베리 체인점이 미국에 거의 150개가 돼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에 정말 몰을 둘러쌀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인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탕, 캔디, 쿠키, 단 것을 먹는 어떤 그런 것들이 미국의 기념일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헬로윈이죠. 트릭 올 트릿. 애들이 바구니를 들고 집을 방문해서 사탕 주세요 하면 그게 트릿인데 트릭 이러면 장난칠 거야. 그래서 단 것을 먹는 그 문화가 헬로윈에도 들어있고 땡스기빙 때 우리가 칠면조를 먹지만 칠면조를 먹고 나서 디저트로 고구마 파이, 페칸 파이, 파이를 가족들끼리 나눠서 먹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또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먹는 기념일 속에도 미국 사람들이 단 것을 먹는 그런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상징으로서 미국 사람들 의식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념일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교환을 한다거나 서로 즐기는 단맛을 서로 공유를 하고 먹는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은 안 먹는데 다만 미국 문화를 봤을 때 조금 재밌었다고 느꼈던 거는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은 디저트를 아침으로 먹더라. 그 대표적인 게 도너츠 있잖아요. 도너츠. 아침에 어떤 모임이 있다. 커피가 준비가 돼 있으면 옆에 쭉 도너츠가 있어요. 예전에 제 생일날 미국인 그 대학원 동기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마트 가면 케이크 또 싸요. 싸고 싼 만큼이나 또 크기도 큰 케이크들이 있는데 클래스메이트들하고 잘라서 딱 먹었는데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씹히는 거예요. 많이 답니다. 정말 많이 달았던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몸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으니까 웬만하면 좀 자제하려고 했었죠. 예상 외로 달았습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행사나 미팅이 있으면은 도너츠가 준비가 되고 또 쿠키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상에는 단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꼈습니다.
자, 미국 역사에서 자, 설탕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원래는 설탕이라는 게 화이트 골드 이래가지고 하얀색 금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사치품이었어요. 설탕을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은 나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설탕만 내가 내다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유럽에 있던 많은 상인들이 화기, 좌파, 뭐 물품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로 가져가서 그거를 팔아서 노예들을 사서 이 노예들을 어디로 처음에 보내냐면 카리브해로 보내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생산된 설탕들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겠죠. 이 맛을 보니까 이 노예들을 미국 남부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또 보내면 이 또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해서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던 많은 흑인들을 카리브해안 뿐만 아니라 미국 대륙 특히 남부 쪽으로 보내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끔 만들었죠. 설탕이라는 것이 그런 노예 무역을 활성화시킨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생산 설비가 이제 자동화되니까 설탕 생산이 기계화가 되기 시작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로 이제 낮춰지게 되죠. 자, 그때부터 설탕 소비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발전과 맞물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과 광고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단 음식을 좋아할 수 있도록 친근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광고를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또 기억하기 쉬운 또 짤막한 어떤 광고를 내며 세 번째는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단맛을 내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친한 친구와 뭔가 교류를 하는 친근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는데 그 대표적인 광고가 M&M입니다. M&M. 재밌는 M&M 캐릭터들이 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M&M 같은 거를 내가 소비를 하면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하도록 광고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단맛이라는 것은 행복, 축하, 보상의 메시지를 구축하도록 이 광고들이 힘써 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줘 아이들이 조르겠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사줄 수밖에 없다는 패스트 파워라고 하는데 광고들이 잘 활용을 해와서 우리는 어릴 때 엄마들이 단 거 웬만하면 먹지만 이빨 썩어 미국 부모들도 그러지만 미국 문화를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단 것을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로 가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부모들도 어렸을 때부터 단 것을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행복감, 보상,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부모가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함께 즐기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른 면이 아닐까.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은 살 빠졌네요 하면 그 컴플리먼트 칭찬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저 살쪘어요 하면 남들이 보기엔 전혀 안 쪘는데 본인만 살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을 가면 살쪘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쪄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이 쪄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를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미국에는 진짜 비만인 사람들이 진짜 비만이더라.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뚱뚱하다, 살이 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말 살쪘다 하는 사람하고는 정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살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문화적인 하나의 충격으로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코크를 12캔을 하루에 그것도 이제 맛이 없으셨는지 이번에 당선되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레귤러 콜라로 바꾸셨대요. 그게 또 맛이 없었는지. 그 정도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단 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미국 원주민들은 밀가루를 먹는 거거나 단 것을 설탕을 먹는 문화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성인병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쫓겨나고 난 뒤부터 백인 정부에서 원주민들한테 밀가루하고 설탕, 기름 제공해줘가지고 그때 성인병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에 와서도 미국 사람들 역시 당뇨나 심장병 여러 가지 각종 성인 질환의 그런 위험들이 높아진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껌이나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슈거 프리, 설탕 성분이 안 들어간 단맛 대체제가 들어가 있는 소비를 한다거나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에서도 저칼로리, 저당 음료 같은 것들도 출시해서 그런 당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들도 많이 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미국인들의 단맛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고 또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미국에 또 가실 때 처음에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지는 마시라 라고 미리 작은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